목이 너. 목이 너. 오지 마. 접어. 엄지 그냥. 엄지 접어. 엄지 접어. 그러니까 네 번째 법칙에서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손 한번 풀고 갑시다. 네, 이렇게 잼잼도 해주시고. 네, 저 뚝소리 들으셨나요? 여기에 뚝을 해야 되나? 네. 뚝소리 났어요. 거봐, 하기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쭉 앞으로도 쭉 뻗어주시고. 네, 가능하시면 반대로도. 만약에 이게 하면은 저 방금 목이 물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붉어졌는데 붉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갑자기 때 아닌 자랑해서 그래서 스트레칭 하자고 할 때 이 부분이 보일까봐 이랬는데 여러분들 건강도 잘 조심하세요. 지켜야 되지만 모기도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목이 너. 목이 너. 오지 마. 잘 토크해 보시고요. 모기. 모기한 토크. 모기. 네. 견제해줘야 됩니다. 제가 초코파 2를 표현했는데 약간 이게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네. 코칭해주는 점일 텐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피드백 네, 소통드릴 수 바로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초코파이 저는 네.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스스로 이제 부족함을 찾아가는 단계로서 네네. 피드백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조금 더 둥글둥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마카롱처럼 뭔가 마카롱의 이응 받침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처럼 네. 초코파이의 이 시도도 좋았지만 예를 들어 초코파이는 그 크림처럼 이렇게 마시멜로? 그쵸, 마시멜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몽글몽글한 느낌이 저는 떠오르는데 그런 이미지가 더 팍팍 느껴졌으면 좋았겠다. 굵기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굵기가 만약에 조금 더 굵었다면 네. 좀 더 먹음직스러운 네. 초코파이가 되지 뭔가 않았을까? 초코의 진한 그 맛이 그쵸, 좀 뭔가 녹아나지 촉촉한. 않았을까. 근데 저는 왜 만족을 했냐면 우리가 이 조금의 아쉬운 부분이 네 번째 법칙에서 해소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배울 이 네 번째 법칙인데요. 바로 네 번째 법칙은 밸런스 법칙입니다. 네. 밸런스 법칙. 제가 부제를 정하기를 네. 밸런스 그리고 여유, 밸런스와 여유 그 사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작품들을 보면 뭔가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뭔가 여유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초코파이도 뭔가 가득 채우는 게 1순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점들을 좀 놓칠 수 있는데 네. 우리에게는 좀 밸런스와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크게 작게 법칙 있죠. 첫 번째 법칙이었던 크게 작게와 굵게 얇게를 여기에 더해본다면 네. 그 초코파이의 진하고 둥글둥글하고 폭신한 느낌이 더 잘 표현이 됐을 거예요. 즉 네 번째 법칙도 믹스의 한 일환으로서 크기와 또 굵기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우리가 받침도 그동안은 크게 표현했었죠. 네. 크게 작게 크게를 하다 보면 근데 막상 연습해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좀 해봐야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네. 해보면 해볼수록 받침이 큰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시각적으로도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음을 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받침을 작게 해보면 그 밸런스가 더 유지가 되고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오늘 좀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초코파이를 표현할 때 크기도 변화를 주고요. 또 굵기도 변화를 주면서 그리고 마카롱처럼 이응과 같은 받침은 작게 표현해보면서 이걸 믹스한 이 네 번째 법칙을 밸런스 법칙이라고 정해서 연습해볼까 합니다. 테두리 그럼 그릴까요? 네, 네. 테두리 그리고 배웠던 법칙을 활용해서 이미지도 잔뜩 넣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자, 모든 법칙을 넣되 뭔가 그 밸런스, 여유를 찾는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할게요. 자, 받침이 있는 마카롱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볼까 합니다.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단어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카롱이라는 단어를 넣을 건데 크기도 좀 살려보고 굵기도 살려보면서 이 테두리 안에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의할 점은 받침은 작게 가는 것입니다.
자, 받침은 또 작게 가는 것까지 함께 염두하면서 우리 장비 다영 선생님의 작품도 보시고 함께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 받침 작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아까 거보다 좀 더 다채로워진 효과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바로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작품에도 크기와 굵기 등의 변화를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작품과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뭐가 달라졌죠? 뭔가 여백도 달리 표현했고요. 우선 롱이 작아졌어요. 마카롱 이렇게 됐어요. 마카롱. 그리고 이응도 작게 표현이 됐고요. 네. 굵기도 달리 표현했습니다. 굵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치 마카롱집, 그러니까 마카롱 파는 곳에 간판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붓펜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 굵기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직접 느껴보면서 오늘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법칙, 테두리 법칙과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인 이 밸런스, 받침은 작을수록 밸런스가 좀 용이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 이렇게 받침이 작을 필요는 사실 없겠죠. 아까 작품에 받침이 큰 케이스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가시성이 있는 것은 저는 이 두 번째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글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읽혀야 하고 그리고 그 읽힘 속에서 그 이해도를 높이려면 이 굵기도 너무 자유롭게 표현한다기보다는 나름의 규칙을 갖고 표현했을 때, 즉 여유가 느껴졌을 때 보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이었던 초코파이부터 제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확실히 굵기 차이를 주니까 선명한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선명한 느낌도 여러분 더불어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더 연습하고 오시면 되고요. 다양한 단어들, 특히 테두리가 동그라미가 아닌 단어들 있잖아요. 세모, 네모 좋습니다. 어떤 단어에도 좋고 다양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할 이 단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저는 초코파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변화를 주는 모습을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단어여도 좋습니다. 지금은 테두리와 더불어서 밸런스를 주는 부분, 그렇다면 강조할 부분이 있겠죠. 특히 이 초코파이 지금 표현된 거에서는 초코가 저는 강조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보다 초코가 더 눈에 들어와서 더 먹음직스러운, 아까 초코파이와 좀 더 다르게 보여드리자면 눈에 더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죠.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테두리로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밸런스 법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크작 법칙, 굵기 법칙을 적용해서 맞습니다. 표현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크기와 얇기를, 굵기를 고려하지 않은 그 테두리 법칙을 했을 때는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났다면 맞습니다. 네, 굵기를 적용하고 크기 작게 적용한 테두리 법칙 그리고 이미지 법칙을 표현해봤습니다. 훨씬 다채로운 느낌이 났어요. 네, 훨씬 다양화되고 네. 특히 받침이 작아지니까 뭔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큰 게 차라리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뭔가 받침을 그죠? 캐릭터들을 좋은 생각해봤을 예시입니다. 때, 네. 네. 캐릭터들을 생각해봤을 점점 때 긁고 있어. 캐릭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캐릭터. 네, 캐릭터들을 생각해봤을 때 뭔가 머리가 크고 그쵸. 몸통은 작은 예시는 봤는데 머리는 작고 몸은 잘 큰. 없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잘 없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 뭐 미키마우스만 네. 생각을 해도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발은 클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이 크면서 밸런스를 맞춘 케이스인데 네. 다 크지 않거든요. 네. 다 크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들 보면은 다 그 거의 밸런스를 뭐, 잘 밸런스가 맞추는 잘 맞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게 밸런스 법칙이고, 사실 여유를 가져라, 밸런스를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체득화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대표적인 법칙이 이 네 번째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밸런스 법칙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이색적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제가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저희가 캘리그라피가 쓰인 드라마 혹은 영화 제목 사례인데요. 네.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웹소설 북커버 할 때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지만 네. 우리 이미지를 살리고 또 밸런스를 살린 것에서 정말 쉽게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례가 저는 영화 포스터, 드라마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네. 크게 흥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본 영화들이 보통 그래요. 나중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인데, 네. 그리고 보면서 이거는 잘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배우가 대단한 이정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믿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그 포스터의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는데 네. 또 심지어 문장이 길죠. 영화 네. 제목 치고는 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거칠고 느와르 영화에 걸맞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 켈리의 홀딱 반해서 바로 예매해서 봤는데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네. 진리를 다크다크, 추구하는 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청불 영화기도 해서 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다크다크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켈리에는 잘 표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켈리는 100점. 켈리는 100점, 영화는 네 쌍엄지까지는 아니라는 거. 접어. 엄지 그냥. 엄지 접어. 엄지 접어. 그래서 네. 이런 영화 제목으로서 이 포스터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 제목을 또 켈리로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드라마 좀 좋아하세요? 최근에 드라마 본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네네네, 좋아요. 왜냐면 또 시기를 생각했죠. 네. 종영한 드라마. 신화처럼 또 올라가는 걸까봐.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갑시다. 어떤 거죠? 네, 이게 달의 연인 보경심. 네. 저 너무 좋아했어요. 네. 보경심 리어. 네, 리어. 네, 그 드라마. 또 캘리그라피로 네. 되어 있나요? 그거는 캘리그라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사례도 한번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캘리그라피가 아닌 사례로. 그리고 최근 드라마 중에는 모범 택시라고 있어요. 모범 택시. 네, 네. 근데 택시의 로고랄까요? 택시를 형상하면 딱 느껴지는 그 자동차 모양까지 해서 드라마 제목을 타이포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런 사례가 좀 타이포 형태, 그 폰트에 가까운 형태라면 네. 아까와 같은 포스터,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저는 그 드라마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 비숲. 비수. 그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비숲 매니아가 갑자기 제가 좋아했던 보보경심 얘기하니까 네. 뭘까 했는데, 그 비숲. 드라마 재밌죠? 그럼요. 비수 제가 또 열심히 봤거든요. 그 비밀의 숲이라는 TVN 드라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TVN 드라마인데 캘리그라피로 표지 제목을 네, 제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점도 딱 눈에 띄는, 그러니까 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랑 좀 결이 좀 비슷할 수 있는 네. 이유가, 아무래도 좀 내용이 다크다크한 부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좀 어떤 영화, 드라마 제목이 좀 떠오르세요? 네. 캘리그라피로 한 게 인상이 깊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것도 잘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캘리그라피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네. 또 캘리그라피로 보여요. 네, 그런 뭐 책 표지라든지 뭐 드라마 제목, 뭐 영화 제목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뭐 광고 표지 이런 것도 특히 뭐 간판. 네, 한의원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진짜 치료해줄 것 같은 네. 캘리그라피죠. 맞아요. 네. 그 와중에 그 캘리그라피 저도 한의원을 얼마 전에 느꼈는데,
그렸는데 네. 진짜 좀 침을 놓을 네, 것 같아. 침을 잘 놓을 것 같은 잘 느낌. 놓을 것 네. 같아. 맞아. 이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의 그런 캘리그라피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웹소설의 북커버를 우리가 캘리그라피로 만들 텐데 이때도 우리 그 기승전결 다 잡았던 거,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정말 그 이미지 법칙으로 다 녹아져서 나와야 네. 되는 거고, 그래야 독자들도 아 이런 작품이겠구나 하고 클릭할 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캘리그라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너도 그 광고도 캘리그라피 썼어요. 네. 야, 야. 너도 해라, 뭐, 네. 같이 하자,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영어 공부. 그것도 캘리그라피로 굉장히 유명한 광고를, 진짜 레전드 광고를 하나 만들었죠. 네, 맞아요. 야를 또 크게 쓰잖아요. 야, 네. 진짜 너도 할 수 있다. 맞아요. 용기를 불어주는 캘리그라피 아니겠습니까? 그 캘리그라피도 물론이거니와 그 조 땡땡 배우님도 네. 근데 다 말하죠. 네, 아까 이정재님은 말해놓고 조땡땡이라고 하면. 네, 인물은 밝히겠습니다. 네네. 조정석 오해는 배우님, 없으실 테니까요. 조정석 배우님도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탁 맞아 떨어져서 개구진 그 이미지면서도 네, 뭔가 친근한 느낌. 네, 그래서 그 이미지와 그 캘리그라피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더 극대화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네. 그거에 문구를 쓴 캘리그라피 작가님은 네네. 그 배우에 대한 것과 네. 그 영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숙지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걸 숙지하고 해서 나온 작품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문성을 포함해서 이런 흥미가 생기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캘리다, 여기도 캘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보이지 않을까 싶고, 네. 막 초코파이 얘기도 했지만 요즘 매일 먹는 아이스크림 뭐 빙빙바 같은 네. 이제 다 말하죠. 우리가 뭐 네. 빙빙바 먹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업체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끝나고 사 먹으면 그게 빙빙바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서로 좋은 수업의 일환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제목 월드콘과 같은 네. 제목이 그러니까 이름이 캘리그라피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가능한 사례를 지금 자막에도 보고 계신 것처럼 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고 참고해서 또 공부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법칙, 네 번째 법칙 했는데요. 마지막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네.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네. 법칙 소개해 주실까요? 연습. 또 연습. 연습. 네, 네.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한 번 해서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 바로 나왔어야 돼요. 연습, 또 연습. 네, 사실 제가 왜요? 머릿속으로 또 줄여가지고 또 연년 또 연. 연년 또 너무 연년 어색해요. 또 연. 머릿속으로 그거를 읽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처음 들어보는 리허설에 없던 네. 애드립인데 제가 수용을 할지 저도 지금 잠깐 생각 중이었어요. 연년 또연을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면 크작 한 번에 받아들였거든요. 네. 테두리 법칙도 이런 이름을 투명 테두리 법칙을 만드신 주인공으로서 딱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연습 또 연. 여러분들의 투표에 맡길게요. 연습 또 연. 여러분들이 네. 야 오늘 연년도연. 연년도연 했냐? 연습도연 했냐? 이런 식으로 입에 붙는다면 제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피드백 주세요. 저는 조금 아직 연습 또 연습이 더 귀엽다. 더 입에 착착 붙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연년도연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또 모릅니다. 아, 우리 네. 수강생분들의 픽은 연년도연이다. 네. 이렇게 나눌 아니면 수도 연습 있으니까. 또 연. 네, 한번 그 픽을 맡겨보면서 네. 다섯 번째 법칙 좀 재미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쉬는 시간에도 계속 연습하고 있었고, 네, 어서 캘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손은 아닙니다. 계속 크자. 네. 계속 쉬지 않고 크자. 계속 테두리.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연습 또 연습 법칙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계속 강조해 드리게 되었네요. 네. 자, 정리해보자면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법칙인 크게 작게 굵게 얇게 크기와 굵게 변화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미지 법칙이죠. 네, 이어서 정말 많은 믹스가 있었습니다. 네. 테두리와 또 테두리가 없는 투명 테두리. 투명 테두리 법칙과 또 밸런스도 찾고 연년또연이냐 연또 아무튼 그 법칙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례를 봤던 거예요. 네. 다양한 영화, 드라마, 그리고 뭐 책 표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례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웹소설 북커버까지 네.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네. 오늘 3강도 알찼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캘리그라피가 일상 속에 맞아요. 많이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또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간판이면 우리가 먹는 거, 쓰는 거, 캘리그라피가 아닌 걸 찾는 게 더 쉬울 만큼 굉장히 일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에 이 블루오션을 넘어서는 이 시장에 여러분이 입문하시게 된 거라서 그 사례만으로도 오늘 좋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을까요? 벌써 5가지 법칙, 기본 법칙을 다 떼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우리 6번째, 7번째, 8번째 법칙도 있는 건가요? 왜 안 알려주시려고요? 우리 사이 비밀. 오늘 시도를 많이 해서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3강에 네. 이미 마음만큼은 네. 거의 친구와 같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의 이 친근함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6번째, 7번째, 8번째도 있는지 네. 다음 강의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강의에 또 건강하게 만나야겠죠. 네. 자, 뷔페 잊지 마시고요. 재료 잘 챙기셔서 돌아가시고요. 그 후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만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Oh yeah.